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제가 인성 공부인데, 인성 공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관찰해서 제가 공부했던 그 과정을 토대로 타인을 학습하면서 저 스스로의 모순을 이제 돌아봤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제가 예로 들면서 나 자신에 대한 모순을 찾아가는 공부를 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명칭을 제가 이제 인성 공부라고 이제 명칭을 칭했는데, 어쨌든 인성 공부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따른 그에 따른 원망하는 감정을 주제를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미지 한 장을 제가 띄웠죠. 이미지를 보고 제가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이번 영상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참조하시러 올려드렸고, 이 이미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수행자죠. 이런 구도자한테 일반인이 묻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구도자가 이제 대답을 하죠. 수행자가 바보들과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분별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겠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구도자가 한치 망설임도 없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바보들과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 때문에 이 이미지를 이제 보게 됐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라고 재밌자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는 걸 할 적에 이 마음 공부를 어렵게 하려고 뭔가 종교적 교리를 찾고 이런 식으로 접하시게 되면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뭔가 마음적으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마음 공부는 기본적으로 나의 일어나는 환경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재밌게 해야지 길게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뭔가가 재미가 없고 너무 심오하고 이렇게 정적으로 너무 배우게 되면 이 공부가 길게 오래 못 가게 되거든요. 마음 공부도 다른 공부랑 똑같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 공부를 저랑 앞으로 같이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좀 즐겁게, 최대한 이제 재밌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이제 목적이 도시열반이죠. 채널 제목이 도시열반인데, 제가 채널 제목 설명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뭐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짚고 이제 넘어가면, 저는 궁극적으로 끝에 이제 불교 교리를 통해서 진리라는 걸 접하게 됐지만, 도시열반의 궁극적 목적은 지금 나의 환경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환경에 내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자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물론 뭐 불교 교리의 핵심의 어떤 목적은 열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뭐 지금 당장 열반을 향해서 지금 공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을 내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자, 그리고 고통을 줄이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불교 교리에 관련된 것들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채널의 이제 목적은 불교 교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 스님이나 이런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불교 철학이 진리인 건 알고 있지만 굳이 그 목적이 뭐 부처님을 믿자, 부처님을 따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 교리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증득해서 나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나의 고통, 지금 받는 나의 고통, 뭐 집착이나 번뇌로 인해서 또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일으키는 이런 모든 번뇌로 인한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자는 게 이제 저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불교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종교적으로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힘들다.
나는 크게 사회에 뭐 해가 되게 한 게 없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그렇게 끼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례한 사람들, 뭐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 그래서 내가 성격이 지금 좀 이렇게 만들어졌다, 내가 이렇게 변질되었다, 또는 뭐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해결이 안 돼서 책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이기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 뭐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의 책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기적인 사람들, 뭐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식적인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정말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천태만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이 무례한 사람들이나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좀 이기적으로 변하기로 했다. 좀 나만 바라보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실제 경험과 저의 과정을 예로 들어서, 인성 공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인성 공부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배우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인성 공부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이 예가 저희 경험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제가 타인을 대했던, 그러니까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공부를, 경험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근본 이유는 나 자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다녔던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 미용실을 제가 근 2년 가까이 다녔어요. 이제 제가 사무실을 옮기게 됐는데, 이 옮긴 사무실 빌딩 안에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이 상가층에 이제 미용실이 있는 거죠.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 번 봤어요. 이 미용실이 이제 벽이 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유리로 돼 있어서 뭐 지나가다 이렇게 미용실이 있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 미용실은 지나갈 때마다 항상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불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마 저 미용실은 좀 장사가 되나, 저렇게 맨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가까워서 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 갔어요. 미용실 이제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일하는 사람은 없고 원장님 혼자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 가서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고 왔어요. 자르고 왔는데, 이 미용실 원장님이 되게 무뚝뚝하더라고요. 되게 퉁명스럽고, 되게 말투나 이런 게 되게 무뚝뚝하고 좀 따지듯이 좀 얘기를 하는 성격인 거예요. 어쨌든 뭐 저는 머리만 자르면 되니까 머리를 자르고 이제 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용실에 계속 가게 됩니다. 이제 계속 가는데, 제가 이제 그 미용실에 계속 가니까 제 주위 지인 사람들이 이제 그 미용실 괜찮냐 어떠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괜찮더라, 가서 머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소개를 시켜줬죠. 소개를 시켜줘서 제 지인들이 이제 그 미용실을 갔는데, 이제 그 지인들이 한 번 가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머리는 괜찮게 하던데 원장이 너무 이제 속된 말로 너무 싸가지가 없더라. 그래서 뭐 그냥 안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정도가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했죠. 좀 퉁명스럽고 조금 말투가 좀 까칠하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까칠하고 이제 퉁명스럽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미용실에 이제 펌을 하러 가면 가운을 주지 않습니까? 뭐 어떤 약이 튈까봐 옷에. 가운을 주면은 보통 이제 겉옷을 받아서 뭐 챙겨주거나 옷장을 이렇게 여기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친절한 데는 이제 가운을 입을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거든요. 이 원장님은 가운을 어떻게 주냐면, 가운을 한 손으로 이렇게 줘요. 이것도 빨리 안 받으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뛰어가서 가면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입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이게.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이고 뭐 미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손님을 대해야 되는데,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갑과 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만나도 어쨌든 친절한 게 사람이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면은 그 원장님이 머리는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말은 까칠하게 하고 퉁명스럽게 하지만 머리를 잘해서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계속 갔는데, 처음엔 대화를 전혀 안 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커트를 할 때는 뭐 10분 정도면 다 하지만, 제가 1년에 두세 번씩 파마를 합니다. 근데 펌을 하러 가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펌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좀 하기 시작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같은 나이죠. 나이가 같다 보니까, 세대가 같다 보니까
얘기할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장님 스타일이 어떠냐면 상대가 좀 편하고 친근하게 본인이 느끼면 이제 말이 많아진 스타일이에요.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내는, 끄집어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어떤 사람을 관찰하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 버릇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학적 기질이 또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아, 이 사람은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까칠하게 사람을 대할까? 그리고 어떠한 환경 때문에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됐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을 알려면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을 잘 알려면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내 생각을 넣지 말고 상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공부하는 첫 번째거든요. 어쨌든 저는 계속 경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죠. 뭐 10마디 하면 저에 대한 얘기는 1마디 정도를 했고, 이 원장님이 얘기를 하는 부분의 모든 내용에 그냥 말 그대로 피드백만 주는 거죠. 그 원장님 입장에서 제가 편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뭐 10대 때 방황을 했고, 그래서 나름 이제 비행 청소년이죠. 담배 피우고 어릴 때부터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여잔데 싸움을 했대요. 맨날 싸움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성격이 좀 유별난 거죠. 보통 평범한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미용사가 되어가지고 뭐 여러 미용실을 전전을 했는데, 너무 많은 진상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격이 이제 변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미용실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체인으로 이렇게 미용실 브랜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미용업을 했기 때문에 경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20년이면. 그게 베테랑이죠.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떤 진상들이 있었어요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진짜 속된 말로 진짜 개진상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 와가지고 뭐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허벅지를 이렇게 더듬길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2번 3번 해서 말을 안 듣길래 가해로 그 사람 손등을 이렇게 찍어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만 들어봐도, 아, 이 사람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성추행이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가해로 이렇게 손등을 찍지는 않거든요. 그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어떤 액션 장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이 사람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자기는 할 말이 있으면 다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 두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나는 할 말 있으면 다 해버린다. 그리고 지금은 가게에 와서 뭐 따지고 들면 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아, 난 장사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장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하면서 보내버린대요. 저는 피곤한 게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좀 편하세요 하니까, 아,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나은데 그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간 자체가 싫어졌고 싫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계속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이 정말 진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길게 만나고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까칠해요. 말도 툭툭 내뱉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싹싹하게 상냥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따지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사람이 무안하지 않습니까? 뭐 미용실에 뭐 머리를 하러 가서 제가 뭐 어디 그 뭐 반무로 갔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사람이 까칠해서 오해를 살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까칠하면은 오는 손님 다 내보내버리면 장사가 안 될 텐데, 그럼 뭐 해서 운영을 먹고 삽니까? 하니까 단골 고객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골 고객이 길게는 15년 넘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거리가 먼데 1시간 반 걸리는 이런 거리를 차를 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15년 된 단골이면 엄청나게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이 사람이 깊게 관계를 가지게 되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얕게 관계를 맺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싫다,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아예 딱 잘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만큼 나도 그대로 공격적으로 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이 지금은 좀 낫다. 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좀 내를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왜 나를 들들 볶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화병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가게에 손님도 없고 지나갈 때 보면은 사람도 한 명도 없던데, 원장님은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 한다더라고요. 가만히 혼자 앉아서 핸드폰 하면 안 심심하세요? 하니까 전혀 안 심심하고 가만히 내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고 내 혼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본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싫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단골이 올 정도로 사람이 친해지고 알고 나면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은 그런 거죠. 상대가 기분을 어떤 식으로 느끼든 나는 알 바 아니다.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 같으면 서로가 오래돼서 친하게 길게 가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초반에 잘라버리고 초반에 그냥 내가 냉정하게 대한다. 그런데 친할 사람은 다 친해지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인간관계는 내가 함부로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만 이제 친해진다라는 거죠. 그게 나는 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순이 뭐냐면 그 사람은 진국은 맞아요. 단골이 올 정도로 저도 이제 2년 가까이 다녀보니까 사람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해를 살만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평상시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세상이 어떻다, 사람들이 나한테 쌍초를 줬다, 미용을 하는 것 자체가 싫다, 당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현재 본인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약간 이제 우울증 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그 분노한 마음, 감정이 뒤섞이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단계에 이제 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사람이 정말 순수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40이 넘어가면 자기 속마음을 그렇게 몇 번 본다고 해서 안 털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만 친해지니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설명을 미리 드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이제 모든 부분을 풀어서 좀 고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웨이트라고 하죠. 일주일에 웨이트 가서 근력 운동을 이제 보통 뭐 3, 4일 정도를 하는데, 제가 이 다니는 저희 집 안에 있는 이 피트니스 센터죠. 이 헬스장에 다닌 지 근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이 헬스장을 가면 대충 이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죠. 뭐 다 인사는 안 하고 지내더라도 이제 대충 누군지 이렇게 대충 다 알죠. 이제 뭐 다닌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사 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 와서 새로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오시면 알죠. 새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제가 쓰는 이 헬스장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항상 적혀 있어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물건을 조심해서 소중히 아껴야 된다. 이 재산은 입주민 전체의 재산이다. 이렇게 다 곳곳에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헬스장 가서 기구를 쓰는데 너무 기구를 과격하게 막 발로 툭툭 차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헬스장을 처음 왔기 때문에 처음 오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 왔든 안 왔든 떠나서 공공기물을 쓸 때는 어쨌든 남을 배려해야 되는 게 기본적 예의거든요. 근데 정말 막 좀 예의 없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본인 물건인 것처럼. 너무 심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쳐다보면서 참 저 사람 심하네 하고 봤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치면 보통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피했어요. 그냥 계속 봤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뚫어져라 봤어요. 아이고 이 모질한 놈아 이러면서 그냥 뚫어져라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한 4m, 5m 앞에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걸어와서 처음에는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와서 첫 마디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째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멀째냐가 멀째를 보냐를 뭐 줄여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느낌이 반말이죠. 그냥 딱 보자마자 야 멀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째냐니 내가 내 눈으로 보는데 그게 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이게 시비가 붙은 거죠. 따지고 보면 네가 내를 째려봤잖아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말 그대로 이게 대화가 화가 점점 나면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오자마자 일시적으로 화가 이렇게 탁 생긴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막 이렇게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언성이 높아졌는데, 저는 이제 여기 10년을 다니다 보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헬스장에 있는 이제 관리하시는 코치님이죠. 헬스 코치님도 잘 알아요. 막 다 말리죠. 이제 말리는데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막 관리자들이 와서 말리는데 저를 이제 어깨로 여기를 계속 툭툭 치더라고요. 사람들 안 보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냥 한 판 붙자.
그냥 법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판 붙자 니 따라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대화로 해가지고 해결될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우리가 40이 넘어가면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풀리거든요. 대화가 완전히 안 돼서 싸움이 나는 경우에는 뭐 싸움을 하고 이제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싸워야 될 것 같은 사람인 거죠. 제가 아무리 뭐 성격이 뭐 어떤 부분에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싸울 정도의 어떤 사람이랑 정말 치고받을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심하게 되면 싸움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중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톤 다운을 해서 어쨌든 정리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대화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화가 자체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과가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뭐 이 사람들이 그러시죠. 참아라고. 젊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참아라 하고 이해해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일단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는데 한동안 계속 보이던 그 사람이 그 뒤로 안 보이는 거예요. 헬스 코치님한테 물어봤어요. 코치님 그때 그 사람 저랑 시비 붙은 사람 그 사람 요즘 헬스장 안 옵니까 하니까 헬스장을 얼마 전부터 안 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오는데요 하니까 얼마 전에 또 시비가 붙었대요 헬스장에서. 그 시비가 붙었는데 그 시비가 붙은 그 반대 사람이 상대 사람이 한판 붙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판 붙자로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가 멱살 잡고 끄집고 가서 야 니 나랑 그냥 한판 붙자 다 필요 없고 니 말하는 게 너무 열이 받으니까 그냥 우리 법적인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한판 붙자 따라 나오나 이렇게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을 그 사람이 들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이 다 뜯어 말기고 해가지고 그 코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한판 붙자고 하는 사람도 자주 오시는 분인데 그냥 본인이 운동할 것만 하고 조용히 가시는 분인데 그렇게 시비가 붙어서 자기도 좀 의아했대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케이스죠.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신기하죠. 본인 입으로 한판 붙자라고 한 말을 상대한테 듣게 됐을 거고 분명히 그 상대는 아마 더 일방적이고 더 무식하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방 붙었느냐? 안 붙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불편하니까 헬스장을 이제 안 왔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신기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예를 드린 이제 이유를 좀 이제 심도 있게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죠. 미용실. 자,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 나는 할 말 있으면 다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한테 상처를 줘서 내가 이렇게 변했고 그 뒤로 나도 이제 못되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한테 말을 조금이라도 함부로 하면 나도 함부로 다 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미용을 하기 싫고 당장 그만두고 싶고 사람들이 좀 내를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우울증 증세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나는 할 말을 내가 남한테 다 해버린다라는 이 말과 내를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이 두 문장이 저한테 훅 들어왔습니다. 왜 훅 들어왔냐면 제가 예전에 또는 그 당시에 또는 과거에 그 두 가지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한테 말을 내 할 말이 있으면 다 해버린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직설적이어서 내 할 말이 있으면 남한테 다 말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그 사람 입으로 하는 말을 제가 상대로 들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모질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 내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내가 말을 했다면 나도 저렇게 모질라 보였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왜냐면 사람이 자기 말을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실 멋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옳다라고 믿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왜 제가 남한테 내 말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우유부단했어요. 되게 주관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하고 남한테 제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끙끙 앓고 상처를 많이 받았죠. 어릴 때 친구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변한 거죠. 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바보로 보이나 내가 호구로 보이나 이러면서 반대적으로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됐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 내 생각을 다 말을 해도 된다라는 분별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그 사람이 상처가 되든 안 되든 말을 다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아무나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례한 사람,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한테 말을 다 해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비가 붙으면 말로 언쟁을 하고 욕을 하고 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으니까 제가 그 사람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모질라 보이는 겁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원장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본가? 그런데 그 말이 정확하게 내가 했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저한테로 돌아서 날아오는 거죠. 너 바보구나. 너가 그렇게 모질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두 번째죠. 사람들이 좀 내를 귀찮게 괴롭혀서 내를 좀 가만히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고 뭘 하려고 하면은 내가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쳐갖고 사건을 일으키고 내 혼자 잘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발 좀 내를 좀 가만히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런 동일한 생각을 그 사람이랑 했던 거죠.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냐? 전혀 올바른 사람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말 안에 칼이 있다고 하죠. 말 안에 칼을 넣어서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조금만 핀트가 어긋나면 싸움 날 확률이 높은 딱 까칠한 성격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대화를 조금만 길게 해보니까 정말 사람이 괜찮고 진국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랑 그렇게 따지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겠죠. 저도 그런 우유부단하고 좀 나름 순진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릴 때는 사람한테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좀 할 말 있으면 다 해버리고 그걸 저는 주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따지고 보면 절대 주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 입장에서 나는 올바르고 상대는 틀렸다라는 이런 분별심을 잘못된 분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그런 환경을 자꾸 접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은 저한테 한판 붙자라고 한 얘기죠. 또 육체적으로 막 싸움을 시비를 거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본인이 한 말을 분명히 상대한테 다시 듣게 된 거거든요. 이것을 카르마고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냥 따지면 한판 붙자 이 말을 정확하게 상대한테 듣게 된 거거든요. 이 상대가 한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아마 그 부분이 더 기질이 센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약했다면 이 사람이 저한테 말했듯이 또 말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가 더 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가만히 있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들이밀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이 헬스장을 안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무엇을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냐면 불교 교리를 보면 법계 무진연기, 중중무진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에는 연기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긴다.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뭐 이런 이제 이치를 가지고 있고 연기라는 것은 12연기 라고 해서 우리가 인연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이제 과정을 이치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중무진 연기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물이죠. 모든 이 현상은 서로 간의 모든 인연이 매 순간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환경은 중중무진 연기, 연기법에 의해서 매 순간 인연의 작용으로 형성되고 사라지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실제 예로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계 있죠. 쿼츠 시계랑 오토매틱 시계가 있는데 오토매틱 시계는 약을 안 넣어도 됩니다. 건전지를 안 넣어도 되고 탭을 감으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계거든요. 오토매틱 시계는 이렇게 차고 있으면 혼자서 시간이 계속 가요. 근데 이 오토매틱 시계가 좀 비싼 것들은 이제 속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계 안을 이렇게 보면
정말 미세하게 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간에 맞물려서 돌아가서 초가 움직이고, 초가 한 바퀴를 돌면 분이 움직이고, 분이 한 바퀴 돌아서 시가 움직이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를 고치는 장인들 보면 이런 막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핀셋으로 가지고 이렇게 톱니를 이렇게 고친단 말이죠. 정말 톱니가 정말 1mm, 2mm짜리도 있습니다. 이 시계가 정말 작은 톱니, 큰 톱니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중중무진 연기다. 우리는 모든 이 환경이 서로 간에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우연은 단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를 가지고 제가 일어난 환경을 다시 이제 재해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원장님이 저랑 인연이 됐죠. 2년 가까이 가서 머리를 했죠. 많은 대화를 나눴죠. 이 원장님이 하는 말들 중에 2가지 문장이 저한테 꽂혔단 말이죠. 말을 나는 그냥 이제 세게 한다, 함부로 한다, 뭐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하면 나도 2배 세게 싸가지 없게 한다, 이런 말과 사람들이 좀 내를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사람 자체가 싫다라고, 이 말이죠. 이 말이 저한테 훅 들어왔는데, 보통 보편적인 인간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일으키냐면, 네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이렇게 일으킵니다.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니까 네 혼자서 직원도 없이 이렇게 혼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빼고 내가 객관적으로 그냥 분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는 거죠. 불교 교리를 보면 무분별지라고 해서 분별을 하지 말라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이 여기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자기 인생이죠. 저를 빼버리면 그 자기 인생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이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에 또는 현재 시점에 내가 말을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하는 기질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나보다 뭐가 됐든 좀 못났다, 좀 부족하다, 뭔가 물질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니나 잘해라 이랍니다.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제가 그런 기질이 있었고 지금도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저의 모순을 돌아보는 공부를 3년 정도 가까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시기 때 그 끝자락에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한테 말을, 내가 옳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싸움을 걸고 판단을 해서 시비를 어쨌든 내가 거는구나. 물론 그 환경이 이 상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도 남한테 말을 직설적으로 함부로 하고 있는 모순, 카르마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상처를 또 받게 되면 인간은 싫어하고 인간은 귀찮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좀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 라고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중중무진 연기, 이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이 만나져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구나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본인이 내뱉은 말을 정확하게 본인이 돌려받는구나를 배우게 된 거죠. 정말 객관적으로 배웠거든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 코치님 말씀하실 때, 코치님도 이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웃으면서. 본인도 웃길 거지 않습니까? 저랑 시비가 붙었을 때도 코치님이 계셨고,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저는 없었고, 코치님은 어쨌든 양쪽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치님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멱살 끌고, 야, 니 내랑 한판 붙자,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말려서 무마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뒤로는 안 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느꼈죠. 아, 인간은 서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모든 사람은 불성이 있고 부처라는 말이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야, 니 내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이 말은 부처가 하는 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뭐 그게 무슨 부처냐. 이 사람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이 사람이 말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저한테 한판 붙자라고 했죠. 저도 과거에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저도 10대 때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방황을 하면서 정말 두들겨 맞기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해서, 뭐 이런 말은 사실은 뭐 어쨌든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누군가랑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게 그게 겁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고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고 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저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저도 그런 말을 듣게 된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말을 내뱉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말을 실제로 내뱉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와서 멱살 잡히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싸움이 나서 사단이 나겠죠. 뭐 경찰서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분명히 어떤 이제 사건 사고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구차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과 좋지 못한 부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차가운 게 있으면 뜨거운 게 있듯이 모든 것들은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분별을 인해서 좋은 거, 나쁜 거, 이쁜 거, 못난 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분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 틀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이 있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몇 년 전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최소 다 1년 전에 얘기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죠. 1년 전이니까 이제 1년 이후부터의 삶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하고도 시비가 붙은 적이 없고, 그 어떤 사람한테 공격심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런 환경이 일어나서 저한테 말을 해준 사람도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년 사이에 세상이 변했을까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저의 생각이 변한 거죠. 세상은 그대로 있고 저의 생각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분별했던, 사람은 내한테 상처를 줬다, 사람이 나한테 공격적이었다, 이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합당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저의 분별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을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세상이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 생각을 모순을 완전히 제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일로 건너뛰어와서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람만이 궁극적인 답이다라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시비가 붙는 일들은 현저히 줄었고 거의 없습니다. 과거처럼 그런 일들이 저한테 생기질 않아요. 이제는. 왜냐? 제가 그 생각을 머금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사람이 나한테 공격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저렇게 하기로 했다, 분별하게 되면 인간은 정확하게 이 세상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프레임이죠. 프레임에 따라 이 세상을 분별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더 좋아진 적도 더 나빠진 적도 없이 항상 그대로 돌아가는데 인간이 이렇게 분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이 그럼 나쁜 사람이 있고 무례한 사람이 있고 그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도 분별하지 말란 말이냐.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누가 봐도 나보다 한참 못하는 노숙자가 저한테 와서 니 그래 살지 마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 노숙자 같은 게 저기 사람한테 저기 미쳤나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정확하게 중중무진 연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연기법에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저한테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말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숙자가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나의 환경 안에서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해야 될 공부는 나의 환경 안에서 일어난다고. 나의 깨달음은 나의 이 환경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음은 딴 데서 찾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환경 안에서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리는 모든 이 환경을 내가 흡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가 니 그렇게 살지 마라 임마, 이 말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노숙자가 했든 누가 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계의 톱니가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이 톱니가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 같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이 시점에 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부처로 순간적으로 와서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노숙자가 뭐가 어떻다, 노숙자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어떠한 부분에 행동이나 말투에 생각에 문제가 있구나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미용실 원장님은 사람에 대한 공격심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조금만 말을 핀트가 틀어지면 바로 공격을 하는 성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성향이죠. 그런데 제가 대본 그 사람은 결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르죠. 몇 년을 대화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처음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잘했는데, 나는 뭐 피해준 게 없는데, 나는 민폐 끼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내한테 이렇게 하더라라는 이 분별은 결코 올바른 분별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부정적인 영역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뒤섞여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의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은 확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무슨 공부를 할 당시에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난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제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맞물려서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말을 하고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걸 제가 근본적인 원리 이치를 제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치로 이제 확장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환경이죠. 모든 환경이 제가 다 흡수해야 될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보와 지식들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온전하게 어떤 근본적인 원리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로 요소를 해주더라.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분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니나 잘해라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다 못났고 잘났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환경을 겪고 배울 게 이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중중무진연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다.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톱니 나사처럼 서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톱니 바로 옆에서 돌아가는 이 톱니는 1촌, 가족이죠. 한 단계 건너뛰면 2촌, 3촌, 4촌, 5촌, 6촌 이렇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이 톱니의 구조가 수백, 수천, 수조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고 일으킨 환경이 일어나고, 이 환경에서 어떤 인연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이 일어나서 돌아와서 다시 이 말들이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으킨 생각은 빼버리고 돌아오는 말만 보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내한테 상처를 줬다, 나는 크게 내가 생각해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인간은 누구나가,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나가 나 자신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볼 때는 되게 예리하게 보고 관찰을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지만, 정작 나 자신을 볼 때는 관대하게 이해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환경 안에서 일어난 이 환경을 나라는 사람만 쏙 빼버리고 이렇게 하더라, 나한테 저렇게 하더라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 안에서 누군가한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위를 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나의 모순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미용실 원장을 만나서 이런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 나도 이런 기질이 작든 크든 있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이 얘기를 듣는구나가 되는 거죠. 전 지금 이 미용실에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안 가게 됐어요. 뭐 문제가 있어서 안 간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옮기게 돼서 이제 거리가 생겨서 안 가게 됐죠. 지금 가는 미용실에서는 그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머리만 하고 와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가도 그 어떠한 시시비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볼일 보러 밖으로 나가고 일을 하고 돌아다녀도 그 어떠한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저한테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일으켰다, 세상이 나한테 공격적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방어
방어해야 된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된다라는, 내가 자꾸 나의 방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패를 만들면서 갑옷을 입는 거죠. 갑옷을 점점 두껍게 입으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랬다. 나는 처음에 가만히 있었다.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어서 이제는 경계를 해서 오면 찌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마음, 일체 유심조, 나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환경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불교 교리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은 불교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종교적인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몸소 느끼고 배워서 깨달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저희 공부죠. 그래서 제가 이 환경에서 살았던 이 환경이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고마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우리 서로 맞물려서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해서 도움을 주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 일로 넘어오기를 저는 바란다라는 거죠. 인간은 본인이 부정한 만큼, 공격적인 만큼 이 환경에서 살아가거든요. 인간은 각자 자기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 환경 안에서 본인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진화하고 혼적으로 발전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놓여서 처해져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은 이런 불만, 저 사람은 저런 불만, 저 사람은 저런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 탓, 남 탓은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탓은 하늘이 인간에게 결코 준 권리가 아니다. 이 환경은 단 1도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환경, 모든 인연, 누군가 나한테 하는 이 모든 행위의 말은 중중무진 연기법에 의해서, 불교 연기법에 의해서 매 순간 인연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생성되는 것들이다. 왜냐? 나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환경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이 싫다면 나의 모순을 찾아서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눈에서 이 환경은 다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번뇌라는 컨텐츠 영상을 말씀드릴 때 제가 차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을 때 차에 관련된 인연을 만났고 차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서는 그 인연들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떤 사람도 저한테 와서 어떤 차가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제 주인이 이제 없어요. 제가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일으키는 환경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불교 교리지만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나의 분별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 역할로 말을 해서 나한테 보여준다. 반면교사로 보여준다. 나를 매 순간 돌아봐야 된다. 네가 뭔데? 니나 잘해라. 절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영적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빠사나 명상이라는 게 있죠. 사마타 명상, 위빠사나 명상은 이제 불교의 명상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호흡을 가다듬고 뭐 초선, 2선, 3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마타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게 명상법이고, 위빠사나 명상은 일으키는 생각에 집중을 가하는 걸 위빠사나 명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명상을 뭐 앉아서 뭐 자선해서 뭐 초선, 2선, 3선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명상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어나는 생각에 완전히 집중을 합니다. 윗바사나 명상이죠. 저는 명상을 꼭 자선을 해서 뭐 눈을 감고 호흡을 한다. 이것도 물론 명상이 맞겠죠. 하지만 그게 꼭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이 나아지고 내가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선을 해서 하는 명상은 어떠냐면, 명상을 할 때는 고통을 내려놓겠죠.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눈을 딱 뜨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이제 오거든요. 현실이 어떤 겁니까? 내가 처해진 환경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겠죠. 수백, 수천 가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제가 뭐 다 예로 이제 들 수는 없겠죠. 그 환경은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 환경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을 내가 대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 순간 나의 감정이 일어나고, 무례한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런 매 순간 살아나가는, 아침에 막 지하철 타고 사람 부대에 껴야 되고, 그럼 입에서 욕 나오고 이렇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일어나는 이 감정을 집중하는 것 자체가 생활 도구, 이 자체가 명상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한판 붙자 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한판 붙자라는 얘기를 할까? 나는 왜 이런 환경이 일어날까? 난 이 환경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일으킬까?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에 매 순간 집중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계속적인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집중의 깊이도가 달라집니다. 깊이도가 달라지고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내가 이 감정을 일으키는 이유를 궁극적으로 내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감정을 일으키는 이유를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해버리면 이 감정의 원인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이 환경이 보이질 않아요. 내 눈에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일로 환경이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전입니다. 실전. 불교 뭐 법경을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전.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랑 시시비비가 붙고 무례한 사람을 보면 저는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다 싸웠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저는 싸우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랑 매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나? 왜 저런 인간들이 이기적이어가지고 무례하지? 속된 말로 저런 무례하고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저런 것들 어디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좀 어디 가서 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공격심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몇 순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든 환경적으로 튀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을 저는 눈 뜨고 한 거죠. 눈 뜨고 마주한 거죠. 저희 환경을 그대로 마주한 겁니다.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그 환경이 나한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인연이 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어떤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이 감정을 또 윗바사나 명상으로 눈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이 왜 일어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날까? 처음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죠. 지식을 흡수를 한단 말이죠. 저희 영상도 보실 거고 다른 영상도 보시면서 지식이 흡수가 되고 더해지고 하면서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아, 내가 이런 감정 때문에 이런 감정을 일으키구나라는 걸 순간적으로 찰나에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동시에 완전히 분해돼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 인성 공부를 하는 이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불교 교리를 전달 드리는 거지, 부처님을 믿고 따르자, 불교 종교 공부를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 교리의 핵심적인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믿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해진 이 환경 안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갖춰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는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말과 행동을 보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생기는 환경이다. 이것을 온전히 흡수를 하라. 흡수를 하게 돼서 처음에는 해답이 안 나오지만 쌓여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물리가 터지면 이 환경이 나에게 왜 생기는지를 온전하게 알게 된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의 이유는 나이기 때문이다. 나이기 때문에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달리 보이는 것이다. 세상은 항상 그대로였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다. 세상은 항상 맞물려서 돌아간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쁜 생각을 머금으면 나쁜 사람들 틈에서 살아나가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다. 가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진다. 그러면 고통의 절반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불교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다. 제가 실전에서 배웠던 깨달음을 얻었던 진리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실전에 겪었던 예도 제가 들어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거 고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저희 견해도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항상 얘기가 이제 좀 길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공부라는 것은 재미있게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하시고, 제가 실제로 불교 교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지만 불교 교리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불교 교리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실전으로, 그러니까 필터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에 어떤 얘기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전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이치를 자꾸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공부를 하시고, 뭐 이 공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